안녕하세요. 2026년 3월 16일 태국 뉴스입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태국 화물선 피격 사건으로 태국 정부가 실종 선원 수색과 자국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태국 의무부는 주태국 이란 대사를 초치해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오만과 협력해 실종된 태국인 선원 3명을 수색 중이며 구조된 선원 20명은 조만간 귀국할 예정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에너지 안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태국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도입과 유가 현실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피판 라차키 뿌라칸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차질에 대비해 러시아산 원유 구매 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의존도가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서방의 제재 완화 움직임에 맞춰 수입선을 다변화해 에너지 재고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민 경제와 직결된 디젤 가격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가격 동결 시한인 오는 16일 이후부터 국제 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다만 가격 급등 충격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 디젤 혼합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 보완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태국 실물 경제를 덮치면서 농어촌 현장의 빈형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 베동 지역 주유소에는 새벽부터 긴 대기줄이 늘어서고 북부 농촌에서는 양수기를 돌릴 디젤을 구하지 못한 농민들이 밤샘 대기를 이어가는 등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어민들의 조업 중단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태국 정부는 미국 측과 협상해 액화천연가스 도입량을 연간 130만 톤으로 늘리고 도입 시기도 2분기로 앞당기는 등 긴급 수혈에 나섰습니다. 정유업계는 현재 약 95일분의 비축량이 확보되어 있다며 과도한 사재기 자재를 당부하는 한편 아프리카와 북미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해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부는 석유 제품 수출 중단 검토와 러시아산 에너지 조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동참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국가적 경제 위기 속에서 태국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호환 무상급식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 의원 1명에게 지원되는 하루 식비는 약 1250바트로 이는 초등학생 50명의 점심값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특히 고유가와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월 10만 바트 이상의 거액 연봉을 받는 의원들이 막대한 혈세로 뷔페를 즐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의원들이 남은 음식을 포장해가는 실태까지 알려지며 공분이 커지자 정치권 내부에서도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본인이 직접 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시된 태국 총선의 정당성을 가를 이른바 투표용지 바코드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심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쟁점은 투표용지에 인쇄된 바코드와 QR코드가 헌법상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청구인 측은 이 고유 코드를 통해 특정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추적할 수 있어 비밀 투표의 원칙이 깨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는 18일 헌재가 이 사건을 정식 심리하기로 결정한다면 이제 막 내각 구성에 박차를 가하던 아누틴 차니라군 총리 내정자의 행보에도 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선거 무효 판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태국 정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라는 암초를 만난 태국 정국이 다시 한번 혼돈 속으로 빠져들지 이번 주 수요일 헌재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태국 입법부의 새 수장으로 훔짜이타이당의 칠선 중진 소폰 사람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아누틴호의 행보에도 한층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15일 열린 국회 첫 본회의에서 소폰 의원은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국회의장직에 올랐으며 부회장단 역시 법률권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소폰 신임 의장은 25년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구태의원안 법안을 정비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태국 경제의 버팀목인 관광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중동 상공의 비행 제한으로 유럽과 중동 노선의 27%가 차단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관광객 비중이 높은 푸켓 등 남부지방은 전체 관광 피해의 70% 이상을 떠안으며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대국상공회의소대학교는 전쟁이 6개월 이상 길어질 경우
유가 폭등과 관광 수입 감소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1% 미만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비 심리가 겨우 회복세를 보이던 상황에서 고물가와 고용 불안이 다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대학 측은 정부의 유럽발 직항 노선 확대와 단거리 관광시장 공략 등 대책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정부 역시 물류비 상승이 실물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보름간 주유소 가격 관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태국 정부가 외국인 자본이 태국인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이른바 차명 주주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상무부 사업개발국은 오는 4월 1일부터 태국인 주주의 자금 동원 능력을 정밀 검증하는 등 단속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자본 침투가 심각한 부동산과 관광업은 물론 최근 독점 우려가 커진 농업 분야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집중 감시 지역으로는 푸켓과 파타야, 치앙마이 등 주요 관광지와 농업법인이 밀집한 짠타부리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데이터 분석 기술을 동원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외국인이 행사하는 고위험군 기업들을 낱낱이 가려낼 계획입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건전한 외국인 투자는 장려하되 법망을 피하는 불법 행위는 엄단해 국내 경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기름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태국의 주요 정유사인 방짝이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주유 제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13일부터 시행된 비상대책에 따라 4륜 승용차는 하루 최대 700바, 6륜 이상 대형 화물차는 3000바까지만 기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재기를 막기 위해 별도 용기에 기름을 담아가는 행위도 전면 금지됐는데요. 다만 농기계가 필요한 농민이나 일부 사업자에 한해서만 하루 3000바 한도 내에서 예외가 허용됩니다. 방짝 측은 현재 비축량은 충분하지만 장기적인 수급 불균형에 대비해 더 많은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상생활을 압박하는 기름 배급제가 시작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추가 유가 상승과 공급 차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태국 전역에 온열 질환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들어 열사병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벌써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사망자 절반 이상이 동북부 지방에 집중됐으며 대다수가 야외 활동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폭염 속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기온이 가장 높은 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중동발 군사적 긴장 고조로 태국의 관광 명소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푸켓과 파나, 방콕의 카오산 로드는 물론 파타야까지 관광객 발길이 끊기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먼저 푸켓은 중동 노선 항공편 차질로 호텔 예약의 약 10%가 취소됐습니다. 그나마 라마단 기간이라 단기적인 충격은 덜하지만 중동을 경유하는 유럽 관광객들의 발이 묶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관광객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인근 팡하 지역은 항공료 급등과 예약 취소로 약 17억 밭 규모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방콕 카오산 로드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송크란 축제를 앞두고 평소 70%에 육박하던 숙박 예약률이 올해는 30%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사와띠 송크란 축제로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방문객과 매출 목표치를 대폭 낮춰 잡는 등 불황의 골이 깊습니다. 세계적인 휴양지 파타야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항공편 취소와 여행 심리 위축으로 관광객 유입이 급감하면서 지역 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에 현지 업계는 정부의 숙박비 지원 등 관광 장려책과 함께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의 파고가 태국 전역을 덮치면서 수도권 외곽부터 지방 거점 도시까지 디젤 유류 고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콕 외곽인 넝적과 민부리 등지에서는 새벽에 들어온 기름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바닥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정부가 충분한 비축량을 장담하면서도 실제로는 주유소 공급 쿼터를 제한해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실시간 재고 현황을 공개하는 디젤 대시보드 구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물류 요충지인 아유타야와 동북부 마하사라캄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나콜루온 구역은 이미 4일째 디젤 공급이 끊겼으며 일부 주유소는 재고가 완전히 바닥나 아예 문을 닫고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기름을 구하지 못한 농민과 운전자들이 주유소에서 밤을 지새우는 노숙 주유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콘사원과 차이나 지방의 주유소들은 1인당 주유 금액을 500바트로 제한하는 등 사실상 제한 배급제를 실시하며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있고 3시간 만에 품절되는 등 한계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농업과 물류가 동시에 멈춰 설 위기에 처하자 현장에서는 정부가 주유소별 공급 쿼터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비상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태국 최대 명절인 송크란을 맞아 다음 달 11일부터 닷새간의 황금 연휴가 펼쳐집니다. 올해 송크란은 공휴일인 13일부터 15일이 주말과 바로 연결되면서 토요일인 11일부터 수요일인 15일까지 총 5일간의 연속 휴무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연휴는 태국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크란은 단순히 물을 뿌리며 즐기는 축제를 넘어 사찰을 찾아 음식을 공양하고 불상을 정화하는 등 한 해의 복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의미가 깊은데요. 특히 어른들의 손에 물을 부으며 덕담을 듣는 룸남다무와 예절을 통해 가족과 스승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태국 경제범죄수사국이 유명 브랜드의 빈 용기를 재활용해 가짜 샴푸를 만들어 온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나콘파톰 지방의 한 주택을 급습해 60대 남성을 체포하고 가짜 샴푸와 화학원료 등 증거물 1,400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보물상 등에서 사들인 정품 빈 용기에 저질 화학 성분을 채워 넣는 수법으로 2년 동안 가짜 제품을 만들어 노점과 재래시장에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작된 위조품이 두피 손상 등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반드시 공식 판매처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파타야에서 실종됐던 30대 중국인 여성이 나차부리에 한수로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태국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피해 여성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납치하는 모습이 포착된 20대 중국인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시신을 유기하고 빌린 차량을 반납한 뒤 자취를 감춘 상태인데요. 경찰은 이 남성이 국외로 도주하지 못하도록 전국 공항과 항만에 수배령을 내리는 등 전방위적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푸켓 인근 해상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십만 바 상당의 무면허 호화 요트 투어를 운영해 온 독일인 선장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푸켓 해양경찰은 약 5개월간의 추적 끝에 마이카오 해변 인근에서 독일인 선장을 체포하고 요트를 압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겉으로는 선박 대업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웹사이트를 통해 1인당 수십만 밧에 달하는 고가의 크루즈 패키지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 당시 요트에는 11일간의 일정을 예약한 독일인 관광객 6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선장은 필수적인 관광, 사업 허가증조차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현지 업체들의 피해를 주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며 차명주주를 내세운 유사 불법 업체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뒤 태국으로 도피했던 한국인 조직원이 인터폴과의 공조수사 끝에 붙잡혔습니다. 태국 이민국은 한국 경찰로부터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30대 정모 씨를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 씨는 캄보디아 콜센터 조직의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한국인 100여 명에게서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국에 입국한 정 씨는 그동안 주거지에 은신하며 생활해왔으나 수사팀의 끈질긴 잠복과 추적 끝에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태국 당국은 정 씨를 불법 체류 혐의로 우선 구금했으며 한국 당국과 협력해 조만간 강제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인한 기름 풍기 현상이 이제는 시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 빠찡부리 지방에서는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연료를 구하지 못해 도로 위에서 멈춰서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인근 주유소들의 디젤 재고가 모두 바닥나면서 구조대원들이 멈춰선 구급차를 직접 밀어서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다행히 환자는 다른 차량으로 긴급히 옮겨 시로 화를 면했지만 현장 대원들은 에너지 위기가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마저 앗아갈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과 구조당국은 긴급 구조 차량에 대해서만큼은 정부 차원에서 연료를 우선 공급하거나
비축 물량을 별도로 할당하는 등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